난세의 역사. 쓰레기 난세, 전세 난세, 기후 난세. 난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고민을 역사 속에서 풀어보는 난세의 역사 시간입니다. 초원의 바람 같은 자유로운 영혼, 역사 인류학자 공원국 작가님. 우리가 빌려 쓰고 있는 지구와 환경을 지키고자 고군분투하고 계신 홍수열 쓰레기 박사님.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우리 제작진들이 이렇게 소개하는 이 원고를 왜 이렇게 잘 써주시는 거예요? 이 초원의 바람 같은, 이야, 진짜 제가 방송 진행하면 이런 시적인 표현 처음 보네, 내가. 네. 마음에 드세요? 좋습니다. 예. 아유, 참, 별로 대답이 좋은 것 같지가 않으십니다. 자, 다음 주면 설날 연휴 시작됩니다. 설 명절 주고받는 게 일입니다. 두 분 선물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는 양가 부모님들께만 그 생협에서 나온 유기농 제품을 선물로 보내고요. 네?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로 말로 때우는 편입니다. 말로? 아니, 뭐, 말로 때우면 뭐, 그게 뭐, 선물이 아니죠. 우리 공 박사님은요? 저도 뭐 가볍게 마음으로 주로 마음을 주고받고 요즘 많이 못 만나기 때문에 예. 마음을 주고받는 걸로 꼭 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고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아, 그렇습니까? 저 주머니 사정이 안 좋으신가? 아니, 그런데 홍 박사님 뭐 오늘 청원하고 오셨다고요? 요즘 명절 선물 보면 과대포장 때문에 예.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서 예. 제발 좀 과대포장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청와대부터 대통령님께서 먼저 예. 솔선수범해 달라고,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보내는 예. 설 선물 명절부터 예. 포장을 간소화한다. 그래서 우리 모두 포장이 간소화된 명절 선물을 보내자, 이런 메시지를 대국민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얘기해 달라, 이런 취지로 청원을 올렸습니다. 예, 이번에 대통령 선물이 곧 다 도착하겠네요. 예, 이 청원을 조금 더 일찍 올리셨어야 되는 것 같은데. 자, 이런 선물 과대 포장. 뭐 선물의 절반이 쓰레기다. 내용물보다 포장이 더 많다. 뭐 지금 또 대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우리나라만의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선물이라고 하는 글자 자체가 예. 제사 지낼 때 제사상에 올리는 고기를 말하고, 어허. 제사에서 가장 좋은 고기를 사용하니까 그 이웃과 나누는 그런 이제 문화에서 시작되어 와서 선물 문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체적으로 다 퍼져 있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예의라고 하는 형식을 입히기 때문에 포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선물은 일정 정도의 가대 포장이 필요하긴 한데, 우리나라는 특히 형식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과대 포장의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고, 또 물질이 풍요로워지면서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우리나라의 과대 포장 문화가 졸부 문화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아이고, 아주 심하게 표현해 주셨네요. 저도 이렇게 외국에 나가면 제일 걱정되는 게 선물이거든요. 뭘 가져가나, 포장은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 굉장히 많이 하는데, 아니, 그런데 포장에 이렇게 집착하는 문화. 이게 졸부 문화라 그러시는데? 선물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선물처럼. 예. 줘도 문제가 되고 뭐 안 줘도 문제가 되는데, 아주 유명한 선물에 관해서 이제 선물만 분석한 이제 유명한 인류학자 이제 마르셀 모스. 자, 이제 사실은 그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인간 사회라는 것이 생겨난다. 근데 줄 때 만약에 내가 줬는데 상대방이 받으면서 기분이 나빴다. 이 선물이 아닌 거죠. 근데 뭔가 의리분쩍한 게 왔다. 근데 내용물은 조그만해. 포장이 컸다. 그 사실 쓰레기를 주는 거거든요. 그 선물을 줄 때는 선물 자체 내용과 형식도 맞아야 되고, 선물을 받는 사람이 사실 선물을 받는다는 건 벌써 주고받는 마음이 오고 가는데 뭔가 균형이 깨지면 선물이 굉장히 어려워져서 사실 선물이 뇌물이 될 수도 있고 뭐 화사품이 될 수도 있는데, 진짜 선물은 순수하게 평등한 관계에서 맺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과다 포장, 물론 안에 뭐 돈을 넣는다는 거 이런 거 더 문제가 되겠지만
과다 포장은 선물이 아니다. 이렇게 과다 말할 포장. 수도 있습니다. 아, 예, 우리가 아는 고정관념을 다 뒤집어 엎고 계세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예. 이게 풍성한 명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의 우리의 선물 문화는 말 그대로 포장재 쓰레기가 풍성한 예. 명절이 되어버렸는데요. 예. 김부식이 삼국사기에서 백제 문화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예? 금이불로 화이불지 이런 말을 썼거든요. 뭔 말입니까?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았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았다. 야, 이 우리 조상의 품격 있는 말이네. 지혜라고 생각하고 기업들이 예. 사람들이 명절 선물을 할 때 기획할 때 예. 조상들의 이런 지혜들이 예. 조금 더 녹아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저기 지금 청취자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거 홍 박사님이 꼭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청와대 설 선물 얘기하셨는데 어떤 면에서 과대 포장인가요?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청와대에서 대통령님께서 설 선물을 기획할 때 예. 지역의 특산물들을 판매하는 쪽의 메시지만 얘기를 하세요. 예. 그게 아니라 음흠. 선물과 관련해서 과대 포장을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청와대 예. 설 선물 메시지에 좀 더 표출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예. 포인트고요. 두 번째의 경우에는 좀 더 포장재의 부피를 줄이고 재활용이 되지 않는 그런 재질들은 포장재 사용을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와대 대통령 선물에는 그게 좀 고려가 덜 됐나 보죠.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씩 개선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그 포장재 선물에서 포장재 기획에서 환경에 대한 고려들은 좀 많이 미흡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선물에 대한 기존의 어떤 그 허례허식이랄까 고정관념을 지금 많이 이렇게 짚어주고 계시는데요. 자, 그렇다면 명절 선물 중에 가장 끔찍한 명절 선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 백화점에서 지금 프리미엄 제품으로 나오는 고기 세트가 정말 끔찍한 것 같습니다. 다른 보냉백에요. 예. 아이스팩이 들어가 있고 또 종이박스가 들어가 있고 종이박스 예. 안에 플라스틱 트레이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비닐로 포장된 고기 조각이 들어가 있는데 그럼 사중 포장? 네, 그러니까 이만한 사과 박스 같은 용기에 손바닥만한 고기가 10조각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고기 10조각 먹으려고 이 사과만한 박스에 쓰레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술 선물 같은 경우에도 좀 과장하면 사과 박스 크기에 달랑 술 한 병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쓸데없는 장까지 끼어 들어가 있고 예. 거기에 플라스틱 트레이 깔고 보자기 깔고 듣고 이렇게까지 선물을 받아서 우리가 먹어야 되냐고 하는 사실 회의감이 들죠. 뭐 고기 10조각은 그래도 양반인데 사과 박스에 사과 8알이 들어있어요. 예. 그리고 사과보다 몇 배가 큰 플라스틱 이 성형물이 들어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뭐 덕후 쓰고 뭐 사과는 닦아서 윤을 내는데 그냥 모양만 좋은 분명히 네. 유기농 사과는 아닐 것 같아요. 완전히 이제 본말이 전도된 그런 걸 보면 기쁘다기보다는 이 쓰레기 처리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부터 딱 생기는 거죠. 그거는 이제 공 박사님의 경우에 그렇고 또 이런 것들을 당연시하는 사람들이 있고 포장이 그러네요. 잘 돼야 된다고 믿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포장이 예뻐야 선물로서 가치가 있고 뭐 정성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인식 자체를 바꾸고 그 인식을 바꾸는데 네. 조금 더 우리나라의 대통령님부터 시작해서 다 좀 나섰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저도 청원에 참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문제가 쓰레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정이나 가방으로 만들어진 그 부직포나 스티로폴 있고요. 샴푸나 비누 선물 세트에 그 내용물 보호를 위한 플라스틱이 있고 이런 많은 쓰레기 이거 어떻게 버려야 합니까? 보자기, 부직포 가방, 보냉 가방, 모조리 쓰레기입니다. 네. 과일을 싼 그물 모양, 꽃밭 침대 모양의 스티로폼, 모조리 쓰레기입니다. 예. 스펀지 느낌이 나는 과일 깔개, 모조리 쓰레기입니다. 아. 선물 포장재 중에서 쓰레기로 버려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요. 특히 선물 포장이기 때문에 예. 보자기 같은 것들이 또 많이 사용돼요. 예. 이런 것들은 다 재활용이 되지 않거든요. 예. 그 아파트 관리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이럴 때 뭐 거의 뭐 대란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평소에 비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니까요. 자, 그러면은 오히려 쓰레기를 만들지 않고 살기 위한 노력이 관심이다. 그런 면에서 제로 웨이스트 개념이란 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거 어떤 개념입니까? 이게 1970년부터 개념은 나왔고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부터인데 예. 초반에는 그냥 쓰레기가 없는 소비를 하자 좀 이상적인 측면이 강했는데요. 예. 2000년대 중반에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던 주부였던 비 존슨이라고 하는 주부가 예. 쓰레기 제로 한번 해보자라고 실제 도전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1년 동안 나온 쓰레기를 보여줬어요. 1리터 유리병에 담긴 쓰레기가 우리 4인 가족이 1년 동안 버린 쓰레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제로 웨이스트가 되네? 이렇게 하면서 제로 웨이스트 실천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됩니다. 그때 이제 비존슨이 쓰레기 제로 실천에서 제일 강조한 것이 리퓨즈거든요. 거절하기. 이제 공짜로 나눠주는 전단지, 일회용품 이런 것을 거절하는 것에서부터 쓰레기 제로가 시작된다. 이렇게 말하는 의미인데 크게 보면은 유행의 흐름을 거절해라. 주체적인 소비를 해야만이 우리가 물질 소비를 줄이고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체적 소비. 아니 그런데 이런 어떤 쓰레기가 과다한 이유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장치 아닙니까? 뭔가 화려해 보이고 소비의 충동을 자극하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제로 웨이스트 개념대로라면 소비 자체를 이렇게 터부시하고 오히려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는 좀 오히려 성장을 저해하는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인식될 수도 있잖아요. 사실 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고요. 이제 사실 지금 이제 생산력이 이제 소비 욕구를 다 맞춰준 게 몇 년이 안 되는데 기껏해야 뭐 200년 아니 150년 정도로 돼서 결국은 이제 너무 나중에 요즘 좀 특이한 경제 이론이 나온 게 대부분 생산자의 관점에서 만들면 무조건 팔리게 돼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효 수요라는 거죠. 말하자면 수요가 없다. 욕망이 부족해 사람들이. 그럼 뭐 공황이 생기면 말하면 다 탈출군 딱 하나입니다. 수요 진작. 수요가 안 되면 전부라도 때려붙여. 근데 문제는 사람도 못 견디고 환경도 못 견디는 거죠. 막 만들면서 생긴 가장 큰 문제가 사치와 소비의 끝판왕은 유한계급 아니겠습니까? 우리 초원의 바람처럼. 본인하고는 상관없는 계급이라고 시간이 말씀하시는 없어졌어요. 사치의 핵심은 결국은 가장 고도의 사치는 시간인데 사람들이 시간이 없어요. 그 사이에 뭐 하냐니까 만들고 있어. 그럼 만들다 보면 힘이 빠지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 뭐 하니? 짧게 즐기고 있어. 세게. 이게 거기서 집약적으로 즐기는데 거기서 즐기는 게 뭐냐면 마구잡이로 찍어낸 걸 막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왜 놀면 되는데 즐기면 되는데 놀지 않고 만들고 놀지 않고 쓰고 놀지 않고 쓰레기. 그래서 그건 진짜 의미에서 사치는 아니다. 인류학적으로 그건 사치가 아니라 노동이다. 노동이다. 사치는 얘기 소유하면서 남 밑에서 자면서 플라스틱 없이 그냥 좋은 공기 마시면서 잠자고 일어나고 빵 만들고 뭐 이렇게 디굴디굴 하면서 그래서 창의적인 생각도 하고 하는데 그냥 만들고 쓰고 거의 뭐 심하게 말하면 정말 반세포적인 생활이죠. 슬픕니다. 소비가 늘어나고 사치가 되는 게 사람들이 흔히 니들이 원하니까 쓰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공 작가가 말한 것처럼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게 진짜 소비자들이 원해서 하는 거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왕조 시대의 황태자가 제일 싫어하는 게 황제인 아버지가 오래 사는 거고요. 자본주의 시스템화에서 기업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소비자들이 물건 오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은 경영 전략이 이미 있어요. 끊임없이 소비자들이 물건을 빨리 버리게끔 고민을 계속 하는 것이죠. 그게 경영학의 고전 이론 중에서 계획된 진부화라는 게 있어요. 계획된 진부화 무슨 말입니까? 소비자들이 자기 물건을 질리게 빨리 만들어라. 진부하게 질리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새로운 멀쩡한 같은 기능인데 새로운 디자인을 계속 내는 거죠. 그러면 뭐 일부러 수명이 짧게 만든다 이 얘기네요.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나일론이 1938년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스타킹이 1938년에 나왔는데 나일론으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 나일론이 낙하산 소재예요. 낙하산 소재에서 굉장히 튼튼한 실이거든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미국 여성들 사이에 스타킹 모으기 운동도 벌어졌어요. 낙하산 만들려고. 그렇습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튼튼한 실인데 이 그러니까 나일론으로 만든 스타킹이 올이 왜 자주 나가냐? 그러니까 실이 자주 잘 끊어지게 약품을 섞는다는 거거든요. 그 기업들이 여성들이 스타킹 오래 신는 게 싫은 거죠. 그래서 수명이 짧게. 또 어떤 그런 사례들 조금 더 소개해 주세요. 이거 요즘에 유행하는 패스트 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유행의 주기를 빨리 해서 옷을 빨리 입고 버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전통적으로 의류의 유행 주기가 6개월인데 예. 그러니까 6개월마다 신상이 나오는 건데요. 패스트 패션은 한 달 만에 나와요. 한 달 만에. 그러니까 새로운 신상이 계속 빨리 나오게 되면은 새 옷을 사야 되니까 기존에 있는 멀쩡한 옷도 버리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의류 소비를 많이 하게 되는 이게 패스트 패션인데 최근에는 울트라 패스트 패션까지 그건 나왔어요. 뭡니까? 패스트 패션보다 더 나간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일주 단위로 일주 단위로. 신상품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지구를 완전히 빨리 골로 보내는 그런 정신없는 패션인 거죠. 아, 그렇군요. 아니, 전에 그 일회용 플라스틱 얘기도 하셨거든요. 이게 원래는 그 비닐봉지를 대체하기 위해서 나온 거다. 그런데 이게 대세가 돼가지고 어느새 이제 일반화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사용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고 또 플라스틱 업체가 그러면은 이제 버려라. 빨리빨리 버려라. 이런 어떤 그 캠페인까지도 막 그게 전개하는. 1950년에 플라스틱 일회용품이 처음 나왔거든요. 예. 그때 인간들은 한 번 쓰고 버리는 문화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어허. 그러니까 플라스틱 업계에서 플라스틱 일회용품을 만들어서 출시를 했는데 예. 사람들이 한 번 쓰고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리는 거죠. 계속 재사용을 하는 거죠. 예. 당황한 거죠. 이러면 우리가 돈이 안 되는데. 물건 못 파는데 그래서 걔들이 펼친 캠페인이 한 번 쓰고 버리는 문화에 익숙해지게 만들어야 된다. 예.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물건을 빨리 쓰고 빨리 버리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조직하거든요. 아하. 그때 플라스틱 업계 사람들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플라스틱 산업의 미래는 쓰레기통에 있다. 야, 이거 참 역설이네요, 역설. 네. 근데 두 분 말씀을 이제 듣다 보니까 우리 자본주의는 과잉 소비를 기초로 굴러간다. 이것이 지속 가능한 현재 자본주의처럼 돼 있거든요. 아니,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겁니까? 사실 자본주의는 과잉 소비하고 예. 다시 돌아오지 않는 사회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소비요 두 가지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자본 공황이다 여러 이론들을 연구한 사람들은 결국 이게 밸런스가 깨지면 예를 들면 일상용품을 소비한 시장이 있고 사치품을 소비한 시장이 있다. 예. 근데 이 두 개가 나눠지는 거죠. 경제 영역이 중간에서 부드럽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아하. 근데 예전 사치품에 대한 사실 황금 같은 것들은 왜 인간이 황금을 썼겠습니까? 그게 뭐 쇠처럼 쓸 수도 없고. 예. 예전에 제가 유럽에서 어마어마하게 대한 황금 컬렉션을 봤는데 인간이 BC 4,600년 전에 이미 황금을 재련해 가지고 예. 사실 황금이 결국은 어디에 가기 위해 있느냐면 무덤으로 가려고. 무덤으로 가려고. 영원히 무덤 속에서 안 아하. 썩으니까. 이런 시장이 분명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치품 시장이 하나 있고 이제 상류층 시장이 있죠. 나머지는 이제 과다한 생산력을 기반으로 마구잡이로 쓰레기 생산하면서 돌리는. 예. 이 두 개 접점이 뭐냐는 거죠. 접점이 없으면 결국은 사회도 물론 환경도 못 견디지만 사회도 임계치에 도달한다. 예. 너 왜 그 황금 쓰고 난 왜 쓰레기 쓰는 거야? 예. 기분 나쁜 한 쓰레기라도 버려야지. 예. 그러니까 사회가 결국은 너무 크게 상처받은 사람들하고 오랫동안 황금을 지하까지 가져간 사람들하고 되면 그런 사회는 약해진다. 예. 보통 이제 사치 사회의 약점이라고 말하는데 지나치게 사치한 사람과 지나치게 약한 사람이 있는 사회는 약해진다고. 약해진다. 그러니까 이제 소비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사회 구조적인 관점에서 보면 불평등으로 인해서 예. 서로 그 소비가 너도 나도 경쟁적으로 가속화되는 경향이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자연 자원을 채굴해서 쓸 수 있는 양 자체가 많아질수록 기술이 뒷받침되면서 네. 소비가 많아지는 건데 문제는 이제 1950년대부터고 또 나누면 1990년대부터예요. 그러니까 현대로 오면 올수록 더 심해졌다. 1990년대 이후에 30년 동안 배출한 온실가스가 예. 그 이전에 수백 년 동안 배출한 온실가스와 맞먹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30년의 물질 소비가 예. 얼마만큼 지구 생태계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쳤냐. 예. 결국 우리 세대가 짊어져야 될 예. 속보가 얼마나 큰가라고 예. 하는 것을 보여주죠. 예, 소비에 익숙해진 우리 문화가 알고 보니까 또 정상이 아니네요. 잠깐 청취자 사연 하나 읽어드릴게요. 꼼지랑님, 쓰레기 재활용. 이 모든 게 결국은 환경에서 감염병으로 이어지는 가장 주목하고 바꿔나가야 하는 문제인데 다른 뉴스에 비해 덜 다뤄지는 것 같아요. 그나마 뉴스업이 있어 다행이에요. 예, 우리 뉴스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소비 문화에 익숙한 우리가 이제부터 고민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1분 정도 남았는데 짤막하게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그 전지적 지구 시점이라고 한 책을 쓴 정원 작가는 좀 홀가분해지자라고 홀가분해지자? 합니다. 마음의 짐도 벗고 집안 곳곳 자꾸 쌓이는 물건으로부터 벗어나자. 네. 비우다 보면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이제 좀 홀가분해집시다. 예. 아유, 시간 다 됐습니다. 공 작가님 짧게 한 말씀만. 뭐 동양고전으로 가서 이제 맹자의 이제 한 말이 있습니다. 이제 예. 어떻게 뭐 왕이 사치해도 되느냐? 예. 왕이 해도 된다. 아, 남들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느냐? 예. 예를 들면 우리도 이제 나 사치해라. 근데 우리 지구하고 보통 사람들이 이걸 견딜 수 있느냐? 예. 이것만 생각하면 뭐 좀 사치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설명절 앞들고 선물과 쓰레기 나아가 소비 경제까지 깊이 고민해본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